나의 프린터 봅시다. 자, 프린트, 부등식 프린트 4번 한번 봐볼게. x에 대한 부등식 2ax 플러스 5가 x 플러스 13보다 작다. 가 문제야. 그런데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라고 했어. 야, 해가 모든 실수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해가 다 된다. 그렇지.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건 이게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면 해가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일반적이잖아. 맞지?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방정식이 있었는데 두 종류가 있어서 특수 방정식은 하나는 해가 없다. 하나는 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개야 얘. 그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방정식일 때 뭐라고 얘기했어? 해가 너무 많아. 다시 얘기하면 모든 해에 대해서 그 방정식이 오라. 힌트. 그렇지. 오. 언니 숙제는 안 해오면서. 아니야. 다행히 그건 아시지. 괜찮아. 이건 우리가 2년 뒤에 할 거잖아. 이걸 항등식이라고 했었어. 방정식 포인트에서는. 그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항등식처럼 풀어주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야, 그럼 항등식은 어떤 포인트였지? 어떻게 해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거나 아니면은 싹 다 옮겼을 때 x의 개수가 얼마였어? 0일 때 이 뭐라 그러지? 상수항도 0인 거야. 그러면 x에 무엇이 여기 같으니까 x에 무엇이 들어가도 항상 해가 되더라. 이런 결이었잖아. 그래서 얘도 그렇게 푸는 거야. 여기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x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 0이 되는 걸 다른 말로 x의 개수다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상수항과 x의 개수로 싹 묶어주는 행위를 해야 돼. 지금은 x가 양변에 따로 있고 상수항도 약간 따로 있으니까 얘네를 좀 묶어줘서 풀어주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얘를 묶어봅시다. 지금 요 문제에서 들어가면 x를 이항하시면 x로 묶어줄게. x의 개수는 2a,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13 빼기 5니까 얼마야? 8이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약간 항등식처럼 풀면 된다는 거야. 부등식이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정식일 때 있는 말이야. 맞죠? 방정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인 거고 얘는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니까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똑같이 풀려면 x의 개수가 0이 돼야. 그치? 그래야 모든 실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오라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잘 봐. 얘가 0보다 큰 양수야. 그 얘는 0에다가 어떤 x를 곱해도 무조건 뭐야? 0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0은 8보다 작다. 맞는 말이니까 이때 우리가 이 개수가 뭐라고 푸시면 된다. 0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이게 0이 아니고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어떤 x가 들어갈 땐 맞고 어떤 x가 들어가면 틀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떠한 x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되도록 만드는 것 x의 개수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더라. 이해되시냐?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그러면 a는 이항하시니까 2분의 1이겠고 구하라는 게 뭐야? 아, a 값을 구하래.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약간의 꼼수를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x로 묶어버려. 알겠어? 아, 그럼 x로 묶으면 x의 개수를 내가 조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첫 페이지에서 다른 건 괜찮습니까? 좋아요.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다시.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있는데. 자, 넘어가서 2번 페이지에서는요. 11번 또. 언니는 괜찮아? 2번 페이지는? 너는? 너도 다 맞았어? 누구가 틀렸어? 괜찮아.
11번 볼게. 괜찮아. 11번. 이것의 해 중에 가장 큰 값이 이거래. 그러면 일단 얘를 뭐 하면 되겠다. 예쁘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냥 방정식 풀듯이 3x 플러스 5는 8분의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의 해 중에 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한테서 뭘 해주시면 돼? 해를 찾아주시면 돼. 전부 다 분모를 뭘로 통분하시면? 8로 왜? 아니, 할래. 손을 든 거야? 8이니까 8을 다 곱해줄 거야. 그죠? 일단 첫 번째 그거 할 건데, 거기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야? 긴분수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 마이너스 주의하면 되고, 두 번째 또 뭘 주의해야 돼? 얘도 분수, 얘도 분수, 얘도 분수. 자꾸 실수를 어떻게 하더라? 자연 정수처럼 생긴 이 친구한테 잘 안 곱해. 그래서 얘한테 곱하는 것까지 신경 써. 괜찮아? 이거 몇 개야? 다행이야. 자, 힘들면 얘기하세요. 알았죠? 녹화하고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자, 8을 곱할게. 그리고 여기 4 남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게. 4x 빼기 4. 8을 하시면 2 남잖아. 2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까지 더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2를 분배한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다. 됐습니까? 8을 붙여서 x 마이너스 7이다. 4를 붙여서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싹 다 뭐 하시면 돼? 정리하시면 좋겠죠? 얘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x, 얘는 마이너스 14니까 넘기시면 플러스 14, 7 마이너스 8a다. 계산은 뭐 니네도 하시면 되니까 다시 얘를 옮기시면 계산 3개 해서 이렇게 되고, 맞죠? 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가 잘 봐줘야 돼. 그리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4니까 넘기면 플러스 14 돼서 플러스 14 마이너스 7이니까 7이지. 맞죠? 그리고 얘 그대로 내려오시면 된더라. 됐죠? 그러니까 나는 x는 이렇게 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3을 나누시면 되니까 여기도 3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a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야? 내가 나눈 게 뭐다? 음수다. 내가 음수를 나눴으면 뭐 하게 되더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열려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바뀐다. 그러니 야 봐봐라. 왼쪽으로 열려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진 x값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야. 최소값. x는 어떤 것보다 클 거야 라고 하니까 가장 작은 값이 얘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얘처럼 이쪽으로 열려있고 x가 더 작대. 그리고 얘는 x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 가장 큰 값이 얘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 3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래.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등호로 바뀌었으니까 푸시면 되겠지.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해주면 이제 플러스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15를 곱하시면 여기 5가 남고요. 얘는 3이 남으니까 계산하시면 분배하면 35 마이너스 40a는 9다. 그러면 40a는 26인가? 그러면 a는 40분의 26이니까 20분의 18. 또 나눠지네. 13이구나. 20분의 13. 그럼 답이 A 값을 구하는 건가? 그럼 20분의 13인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11번은 이렇게 해결할게요. 또 질문 2페이지에 13, 16이요. 13, 16. 3페이지네요. 언니는 16번. 좋아요. 해봅시다. 자, 1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부등식 얘가 만족시키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은 저거를 구하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실수를 한다. 혹은 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특수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x로 묶어서 x의 개수랑 옆에 있는 상수항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조절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어떤 이유로 풀 건지. 그러니까 얘를 묶어주셔야 돼. 13번에 0.4 x 플러스 a가 0.2x 플러스 0.7이야. 그럼 전부 다 0.0.0이 있으니까 10을 곱해주시면 살짝 수가 쉬워지겠지. 10을 곱하시면 얘는 4 되고 2 되고 7 돼.
4가 있는 걸 괄호가 있으니까 뭐 해줄 거야? 한 번에 분배까지 하도록 할게. 이해돼요? 그럼 분배하시면 4x 플러스 4a는 2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항하시면 2x가 이항되니까 2x가 되고 4x 빼기 2x니까 얘를 이항하시면 7 마이너스 4의 2가 되겠다. 되십니까? 네, 그러면 2로 나누시면 x는 2분의 7 마이너스 4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x가 뭐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근데 저기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수 x가 어떻대? 양수래.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이 오른쪽을 뭘로 바꿔서? 별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x는 별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바꾸고 이게 양수가 없대.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를 수직선으로 그려서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면 여기 색칠이 된 상태로 여기도 자연수 x 없고 그지?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에 있어도 자연수 없잖아. 맞지? 근데 0.1대도 없네. 0.9대도 없네. 근데 1이 되는 순간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별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별은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더라. 1과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쓰시면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이거 되네.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아, 되네. x가 0.9보다 작거나 같아. 되네.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별의 자리에는 1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 그래서 1보다 작다라고 별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구해낼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딱 찾아내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야. 이제 해결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별, 다시 얘기하면 얘가 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4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더라 해서 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근데 a의 정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범위 구하는 건 아니네. 그지? 여기까지 됐냐? 네, 일단 풀어볼게. 2를 구하시니까 7 마이너스 4a는요 2보다 작네요. 그러면 얘만 이항할까? 마이너스 4a는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a는 4분의 5고요.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얘가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고 가장 적은 a 값을 구하래.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적은 a를 구하래. 4분의 5보다 큰 정수는 뭘까? 가장 작은 것. 그렇지? 그래서 답이 뭡니까? 2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되십니까? 좋아요. 해봅시다. 14번. 14번 한 게 더 슬픈데. 5분의 2x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얘가 x래. 얘를 만족시키는 이것도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그지?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몇 개래? 3개래. 그러니까 3 정도 어딘가 4 정도 어딘가 거기에 있겠다. 별의 범위로 치면 그런 느낌 드냐? 그지?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야. 3, 4 어딘가에 있겠다. 그렇게 되도록 가장 작은 정수 A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에 다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해됐지? X는 별보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얘를 이항해주면 5부터 곱할까? 분수니까 5부터 곱하면 5x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x는 얘 이항하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 나누시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부등호가 바뀌겠지.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풀어놓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x는 작거나 같다. 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이 별이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걸 따져주시면 되겠지. 어쩌면 되겠어. x가 3개라 그랬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연수 몇 개야? 3개 되지? 아, 3이면 되겠네. 그죠? 근데 3개 이하가 되도록 했으니까 3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x가 2면 얘도 3개 이하니까 되는 거지. 이제 커져 볼게. x가 3.1이야. 돼, 안 돼? 3개 이하잖아. 3개 이하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4야.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아버린 거야. 별의 범위가 3보다 크면 되는데, 4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3보다 작은 것도 된다. 그러니 나는 별이 4보다 작으면 되고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4의 범위를 찾아준 거야. 돼요, 안 돼요? 별의 범위가 4보다 작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별 대신에 이제 뭘 쓰시면? 얘를 쓰시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3을 양쪽에 곱하시면 되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2보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커지겠지. 마이너스 12보다 크시다. 그게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얘보다 바로 큰 수 뭐가 있지? 마이너스 11. 13이라고 하는 애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자, 11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답이다. 자, 6번 16번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서 7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6개일 때 상수 a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m, 가장 작은 정수를 m이라고 하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16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있어. 4분의 1-2x가 x 플러스 a를 만족시키고요. 이 x의 값 중에서 7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6개일 때 75랑 서로소래. 서로소가 뭐지? 서로 말고는 그 약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공약수가 1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수. 제일 서로소를 제일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약수를 구하거나 배수를 구할 때 이렇게 거꾸로 나누기를 하잖아. 맞아? 그래서 15와 20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5로 나누잖아. 그럴 때 5로 나누면 3, 4인데 얘네 둘을 더 나눠, 안 나눠? 안 나누지. 바로 요 느낌을 가지는 애들을 서로소라 그래. 딱 요게 서로소야. 요때 우리가 서로소를 배우니까. 자, 그래서 75와 서로소다. 그럼 75의 약수,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뭐야? 3 보이지? 3. 그리고 5 느껴지지? 3의 5, 그러니까 3 곱하기 5의 2제곱이잖아. 아닌가? 3이죠. 맞잖아. 그러니까 3과 5가 없다 이 얘기야. 3과 5를 약수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걔가 6개래. A값 중에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정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뭐 해주셔야 돼? 정리해 주셔야 되겠지. x가 막 떨어져 있으니까 4를 곱해볼게. 1-2x는요 4x 플러스 4a고요.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6x는요 4a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뭐 해주시면? 나눠주시면 부호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요. 부호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6분의 4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십니까? 됐죠? 자, 그랬는데 요렇게 했는데 7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이 6개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얘가 x의 값 중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 7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6개래.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 75와 서로소인. 그러면 봐봐. 75와 서로소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인수가 3이랑 5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뭐까지가 가능한 거야? 1 되고요. 2 되고요. 3 안 되고 4 되고요. 5 안 되고요. 6 안 되고요. 7 안 되고요. 8 되고요. 9 안 되고요. 10 안 되고요. 그죠? 5가 있으니까 11 되죠. 그러니까 6개까지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봐야 돼. 12 안 되고 13 안 되네. 그러니까 얘는 11에서 13 사이 값이면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얘랑 서로 소인 자연수가 6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1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4개, 5, 6개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11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데 12여도 상관없잖아. x가 1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어차피 12는 서로소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x는 1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13은 서로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순간 서로소가 몇 개야? 7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치? 13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1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얘가 별이라고 한다면 별이라고 써서 얘를 별이라고 한다면 x는 별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별은 13이면 안 돼. 13이면 안 되니까 얘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됐지? 근데 11보다 작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11을 포함하지 않으면 서로소인 자연수가 몇 개 나오니까? 5개 나오니까. 이해되니 지금? 그러니까 11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11을 포함하는 것까지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별의 범위값. 별이 이런 범위를 가진다고. 여태까지는 별이 그냥 뭐보다 작아, 뭐보다 커, 뭐보다 크거나 같아 이랬는데 얘는 뭐에서 뭐 사이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더 별의 범위를 잡기가 어떻겠어? 어렵겠지. 근데 뭐 푸시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별에다가 6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요?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가 써볼게. 6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11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더라 해서 a 값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요 범위는 찾을 수 있어요. 11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 사실 요거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을 곱하시면 되지.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6 있으니까. 맞아?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내가 크로스 된다고 기억해요? 그럼 얘는 같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범위 오고 얘는 같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가 온다.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6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78. 얘는 4a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1부터 더하시면 되니까 더하기는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77, 얘는 마이너스 65. 4를 나누시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77, 마이너스 4분의 65가 a의 범위가 되겠다. 구하라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정수를 m, 가장 작은 정수를 n이라고 할 때 m 빼기 n을 구하세요. 이거 하래요. 자, 그러면 잘 보자.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19점 얼마인가? 36. 그죠? 얘 19점 얼마네? 얘는 마이너스 16점 얼마야? 맞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16점 얼마보다 작으려면 얼마야? 10, 응? 마이너스 10? 이렇게 17이요. 왜 저렇게 19. 그럴 수 있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18, 17, 16, 15 이렇게 있어. 그러면 16점 얼마는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19점 얼마는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걔가 마이너스 17이야. 맞냐? 얘가 m이고 17. 얘가 m이고요. 얘가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19. 얘가 n이라고. n. 아니, 스몰 m. m인가? m이네. 이렇게 됐어. 그러니 마이너스 19랑 뭘 하래? 빼래.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7 플러스 19다.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16번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 푸는 것도 어렵긴 어려웠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16번. 아, 이거는 풀 법한 문제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질문. 3번 페이지까지 했고요. 4번, 5번에 질문 있을까? 4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25, 26이요. 5페이지에 25, 26. 또 4, 5. 28번. 또. 괜찮아? 그러면 29번. 이 4페이지에는 없나 봐요. 그러면 일단 여기 네 문제 칠판 한번 지우고 할게요. 25번. 미정이는 5번에 걸친 과학시험에서 4번까지의 평균이 87점이었다. 5번째의 과학시험에서 평균이 89점이 되려면 5번째 시험에서는 몇 점을 받으면 되십니까? 아,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죠. 자,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그렇군요. 자, 일단 평균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는 사실 평균 자체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평균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평균을 통해 무엇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야. 평균을 어떻게 구해? 편차로? 그렇지. 나는 사실 편차로 풀 건데 그거는 이제 내가 푸는 방법이고 보통 대수로 뭘 나눠? 그걸 뭐라 그래? 평균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총점을 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모두 다 더한 거. 모두 다 더한 총점. 그러니까 모두 다 더한 모든 총합, 여기에서는 점수니까 총점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총합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안다라는 얘기는 총합을 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이해됐죠? 이게 가장 이 평균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평균 배울 때 알려줬던 방법인데 우리는 뭘 안다? 편차를 한다. 지금 너도 모르게 편차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물어보자. 편차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점수 같은 거 있으면은 그 값평균 세운 다음에 그냥 플러스 3 마이너스. 오, 대충 알고 있네. 저는 영대는 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 여기다 정리를 살짝 해볼게. 편차라는 건 그 값. 예를 보면은 1회차의 시험, 2회차의 시험 있지. 그 값. 그걸 우리가 도수라고 해. 근데 그 말을 모르면 점수라고 해야 될까? 내가 받은 점수와 평균의 차이야. 평균의 차이. 그래서 뭐에서 뭐를 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에서 점수를 빼는 게 아니라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를 지금 얘만 봐도 시험을 4번 보고 5번째 또 볼 거잖아. 얘의 모든 것의 합이, 그러니까 1회차 시험에 어쩌고, 2회차 시험의 편차, 3회차 시험의 편차, 4회차 시험, 5회차 시험까지 다 합쳐서 이게 편차인데 편차의 특징이 있어. 편차는 합이 0이다. 이게 편차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되셨냐?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푸는 걸 첫 번째 방법으로 풀 거고 편차로 푸는 걸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봐볼게. 1번. 평균으로 그냥 풀어볼게. 우리는 시험을 5번 볼 건데 4번까지 평균이 87이었대. 그러면 4번까지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4번까지의 총합. 87 곱하기 4 하면 4번까지의 총합 나옵니까? 이해돼요? 맞죠? 그래서 87 곱하기 4 하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의 점수는 모르나
평균이 87이라는 건 전부 다 그냥 87이라고 생각해도 돼 라는 얘기니까 87, 87, 87, 87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 내가 딱 5번째 시험 점수야. 내가 딱 들어갔어. 그러니 얘가 들어간 거야. 내가 X야. 그래서 X는 뭐다? 5번째 시험. 이해됐지? 내가 5번째 시험을 받았더니 평균이 89보다 이상이래. 그럼 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얘를 시험을 내가 몇 번 받았어? 5번 봤으니까 5로 나누시면 89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해되셨냐? 끝났지. 그러면 이제 푸시면 되잖아. 푸시는 건 뭐 쉽지. 얘가 저거니까 이제 풀면, 자, 5를 곱하시니까 얘도 4를 일단 곱해야 되겠네. 8, 32, 34. 그죠? 348 더하기 x를 5로 나눈 건데 5를 여기다가 곱해버리시면 얘는 445인가?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서 얘를 빼시면 되니까 445 빼기 348은 97인가 봅니다. 그래서 최저점이 97이고 최고점이 100점이다. 그러면 결국 3점짜리 하나 틀려야 되는 거네. 되게 잘 봐. 3점짜리가 없어. 예를 들어 니네도 3점짜리 없잖아. 다 4.5점이잖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뿐이다. 100점만이 답이네.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첫 번째 거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걸로 설명을 해볼게. 이 편차로 오면 훨씬 쉬워. 그냥 보자마자 답이 97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봐봐. 그 사실 그냥 보면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내가 첫 번째 시험을 여기다가 그려볼게. 첫 번째 시험의 나이의 점수가 평균이 87이었어. 두 번째 시험도 내가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도 87이었어. 세 번째도 봤는데 뭐 평균이 87이라는 건 다 87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한 번 시험을 더 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될 거래? 평균이 몇 점 될 거래? 그렇지. 내가 한 번 시험을 더 봐서 평균을 89로 올리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받을 5번째 시험도 87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5번째 시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87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87점을 받으면 내 평균은 몇 점이야? 87이잖아. 근데 내가 점수를 올릴 거야. 몇 점 올릴 거야? 2점. 그 얘도 위에 몇 칸이 쌓여야 돼? 2칸이 쌓여야 돼. 얘 2점을 올려야 되니까. 얘가 2점이니까. 맞습니까? 여기도 몇 칸이 쌓여야 돼? 2칸 쌓여야 돼. 2점. 얘도 몇 점? 2점. 얘도 2칸. 얘도 몇 점? 2칸. 얘도 몇 점? 2칸.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2점씩 올리려고 한다면 여기에 전부 다 2점짜리 박스가 5개가 있어야 되더라. 그럼 그거는 몇 점이다? 10점이잖아. 20점을 누가 받아와야 돼? 원래 이 빨간색을. 얘가 받아왔어야 됐었는, 그렇지. 얘가 받았었어야 되는 점수인 거야. 원래 여기 있던 걸 얘가 이렇게 나눠준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87이야. 얘도 87이었어. 전부 다 2점씩 올릴 거야. 2점씩 몇 개 박스가? 5개 박스가 얘 위에 있어야 되니까 10점을 더하시니까 97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문제지. 이거 그냥 머리로도 풀 수 있는 그림인 거야. 이해가 되시냐? 그래서 사실 식 쓰지 않고도 그냥 푸는 문제야. 평균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해볼게요. 요렇게. 25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6번도 한번 봅시다. 한 조사기관에서 학생들의 신장을 파악하기 위해 A학교의 남학생, 여학생 키를 조사했습니다.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뭐 몰라. 근데 키가 이렇게 됐을 때 전체 평균이 120명 이상, 120cm 이상이라고 할 때 네. 보여줘봐. 책을 보여줘봐. 책. 보여줘봐. 손 떼봐. 포스트잇 떼볼래? 오케이. 너는? 네. 자, 봐봐. 왜 그랬냐면, 자, 일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탭이 필요하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탭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여기 남학생, 여기 여학생이야.
그리고 각각의 무엇이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해? 보통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개수에서 총 그 하나하나의 그거를 하니까 그거를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로 따지면 개수가 명수가 되겠고, 맞습니까? 걔네의 평균 키가 나온다고. 평균 키인가?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을 뭐 하시면? 곱하시면 얘네를 뭐 한 게 나오는 거야? 총합이 나오겠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뭐로 문제를 풀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총합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저 네모 박스만 내가 적절하게 문제를 그려낸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거야. 한번 봐볼게. 남학생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요. 남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래요? 115래요. 여학생은 평균 키가 125래요. 여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학생의 인원수가 X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뭔가 정보를 줬어. 정보가 뭐냐면 A 학교 전체의 평균. 그러면 여기에 전체 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인원이 얼마인 거야? 인원. 얘와 얘를 더하니까 30 플러스 X명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걔네의 평균이 얼마래? 120이다. 아니 2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 이해되셔요? 그럼 봐봐. 어떻게 푸시냐. 나는 총합으로 푼다니까. 어떻게 총합을 풀어? 얘와 얘를 뭐 해서? 곱해서. 그러면 115 곱하기 30. 얘는 x 곱하기 120. 얘도 얘를 곱해. 30 플러스 x 곱하기 120 이상이어야 돼 라고 하니까 실제로 얘네 둘을 더한 게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분모로 할 수 있지. 얘네가 총합이니까 115 곱하기 30 이게 남학생의 총합이야. 얘가 여학생이야. 125 곱하기 x 얘네를 더해서 전체 인원인 30 플러스 x로 나눈 것이 1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지금 위에 여기 요 파트는 여기 밑에 쓸 30 플러스 x를 여기다가 곱해버린 거고 처음부터. 이해됐어?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자체로 풀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서 푸시면 돼. 이해돼요? 요렇게 풀었어? 지연이 이렇게 풀었어? 이해되셔요? 나 이거 대충 이해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풀어서 그냥 해석 쭉 푸시면 답이야. 여기까지 됐냐? 자. 귀찮아서 이제 더 할 수는 있겠지. 이제 이 다음은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은 얘를 여기다가 곱하시면 여기까지만 쓸게. 115 곱하기 30 더하기 얘는 125x잖아. 이게 여기다가 곱하시니까 120 30 플러스 x 그 얘 분배하고 계산해가지고 빼고 더하고 하시면 x는 뭐보다 어떻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고. 근데 힌트를 조금 주자면 이렇게 해서 니네가 만약에 그냥 풀 거야. 그럼 나 같으면 항을 나눠. 얘가 항이지. 하나의 항이야. 얘도 얘가 하나의 항이지. 얘도 얘가 하나의 항이지. 그러면 진짜 120을 분배하고 115 곱하기 30을 하면 수가 몇 자리 나오냐? 4자리 나오나? 그치? 수가 너무 크지 않아? 1000의 단위가 나오면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나라면 다 보니까 5가 있잖아. 나 같으면 5로 먼저 약분할 것 같아. 5로. 얘 5 약분하면 여기 6 남고 5 약분하면 25 되고 5 약분하면 24 되잖아. 요렇게만 해가지고 좀 줄여도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1000단위까지는 안 가니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방법은 사실 이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이거 어떻게 들으면 진짜 당연한 거거든. 자, 그냥 들어봐봐, 얘들아. 얘들아, 그냥 우리가 얘기해 볼게. 뭐로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 나이로 해볼게. 나이로. 그냥 생각해 봐봐. 여기에 10대가 있고,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들이 있어. 근데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한 40이고 40살이야, 딱.
여자들의 평균 나이가 20살이야. 그러면 얘네가 10명이고 이게 평균이고 이게 명수야. 얘네가 10명 있고 얘네도 10명 있어. 그럼 평균이 몇이야? 10명, 10명 있으면 평균이 몇 살일까? 20? 아, 30? 30이지. 왜요? 라고 한다면 저렇게 그림을 대강이라도 그려볼게. 대강. 자, 여기에 10명의 여자가 있어. 이 10명이라고 하니까 니네가 여기가 20살, 여기가 30살, 여기가 40살이라고 치면 한 명도 20살, 두 명도 20살, 세 명도 20살, 네 명도 20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너무 귀찮아서 내가 10명을 단체로 그려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명.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박스로 그려요. 박스. 그리고 남학생도 10명이 있는데 얘네 나이가 40살이래. 그러면 한 명은 40살, 두 명도 40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10명이 있는데 여기가 40살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뭐로? 박스로 그려지는 거. 박스로. 그러면 얘네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20, 20이니까 얘네가 뭐 하네? 똑 떨어지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되겠네? 똑같아지니까 나이가 뭐가 되겠네? 30살이 평균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10명,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1대1이구나가 중요한 거야. 똑같구나. 내 말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내가 살짝 바꿔볼게. 남학생이 11명이 돼. 그러면 나이가, 평균 나이가 30, 딱 지금은 30이었단 말이야. 딱 30에서 조금 올라가서 조금 줄어들겠어. 좀 올라가겠지. 12명 되면 좀 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가 1대1이니까 얘네의 나이 차이가 20에서 40까지의 나이 차이를 1대1이었으니까 1대1로 나눠서 전체가 2가 됐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1대1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야,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봐봐. 115랑 125야. 그럼 만약에 인원수가 남학생이 훨씬 많고 여학생이 훨씬 적다면 평균이 얼마나 와야 되는 거야? 얘네 둘 중에 어디에 가까워야 돼? 115에 더 가까워야 돼.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20? 120이 나와야 딱 반이라고. 이해돼? 120이 나온다는 거 얘네 인원이 뭐 한다는 얘기라고? 같다는 얘기야. 근데 남학생이 많으면 120에서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 더 적어지는 거야, 키가, 평균이. 그러면 여자가 좀 더 많으면 이 120보다 좀 더 120? 5쪽으로 많아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문제 몇 점이래? 지금 몇 명이래? 평균이 몇이래? 평균이 120이래. 그럼 지금 여학생 몇 명이란 얘기야? 30. 그러니까 답이 그냥 30이지. 우와. 지금 문제에 답이 있었어. 문제가 그냥 딱 120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릴 필요도 없이 아 뭐야 똑같네. 딱 절반이 120인데 120이네. 그리고 보자마자 3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만약에 평균이 121 이상이었어. 그럼 살짝 계산은 해줘야 돼. 그치? 그치만 얘처럼 쓰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골라라. 1, 2, 3, 4, 5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 만약에 평균이 121 이상이다 라고 하면 30명까지 숫자들은 다 지워야 되는 거야. 남학생보다 인원이 적거나 같은 건 다 지워야 되는 거야. 여학생이 더 많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이해돼? 근데 만약에 평균이 119 이하였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거니까 30보다 큰 수랑 30은 다 뭐 하셔야 돼? 지우셔야 돼. 그건 찍어도 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니네가 만약에 계산을 할 거면 계산을 해서 답을 설령 쓰더라도 찍을 때도 그냥 그렇게 찍으면 안 되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냐? 그냥 보자마자 다 얘는 딱딱 절반이네. 인원이 똑같겠네. 이 생각이 드는 그림이라고. 얼마나 고마운 문제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문제를 막 풀잖아? 그러면 이게 안 보여. 내가 100번 설명해도 안 보여. 그런데 그냥 문제마다 정말 삶처럼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딱 보이잖아. 이런 문제 한두 개를 쓰지 않고 푸신다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지. 검토할 시간을 버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푸시면 좋겠다. 그 다음 28번, 29번. 7번 한번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28번은 그래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가 쓸 게 별로 없네. 28번. 자, 봐봐. 한 번에 750kg까지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자, 최대치가 750이래. 그지? 근데 50kg의 상자 X개를 몸무게의 합인 120kg 사람이 나누려고 한대. 그러면 지금 내가 실제로 여기다가 실을 건 엘리베이터에는 사람 2명이 있고, 맞지? 그리고 50kg짜리 상자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쌓을 거래. 맞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 120kg 사람이랑 50kg짜리 상자 X박스가 있는 거야. 이게 X개의 상자가 있는 거야, 상자가. 근데 얘의 최대치, 그러니까 뭐뭐까지라고 했으니까 750이 제일 큰 숫자여야 되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씩 세우시면 끝나는 문제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하시면? 이 항에서 먼저 빼야 되겠지. 50x는 120을 뺐으니까 630. 그러면 x는 00해서 12.6인가? 그치?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12보다는 넘어도 되더라 라고 했으니까 상자를 중간에 12박스 하고 조금 더 자를 수는 없으니 X치의 상자의 개수는 어떻게 풀더라? 그냥 12개요 해가지고 푸시면 끝난다. 이해됐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Yes.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X 하나 안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서술형에 맞게 푸는 것과 그냥 빠르게 답을 푸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나라면 이거 틀리다고 안 할 것 같아. 근데 특히나 네가 지금 중학생이 아니고 6학년인데 이렇게 풀면 선생님이 널 부를 거야. 너는 X가 뭐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6학년 수준에서는 전혀 틀리지 않는 거고 6학년 수준에서 맞다는 얘기는 중학교 수준에도 맞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생 걸로 6학년 걸 풀면 문제인데 6학년 걸로 중학교 걸 푸는 건 문제가 안 돼. 심지어 돌아 푸는 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될 리가 없지.